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5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새벽에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 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점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부상 복귀한 히샬리송이 골을 넣으면서 앞으로 약간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은 비둘기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PK이긴 했는데 공격수에게는 골을 넣는다는 그 감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둘기송의 활약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둘기송의 PK로 1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느냐, 유로파 리그가 3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라치오가 3연승을 기록하면서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9득 1실점으로 정말 압도적인 골 득실을 보여주면서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라치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2위에는 토트넘이 랭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골 득실에서 6득 1실점을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답답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말았고, 솔직히 한 2달만 지나도 이번 경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2경기나 결정했는데 이런 성적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최근 8경기에서 무려 7승이나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달라진 스쿼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고요? 바로 토트넘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2007년생으로 17살밖에 안 된 토트넘 아카데미 출신 선수 마이키 무어였습니다. 마이키 무어는 오늘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난리가 나게 만들 만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마이키 무어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었는지 스탯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분 뛴 마이키 무어였고요. 그리고 패스 정확도가 81% 나왔습니다. 보통 90%가 나와야지 꾸준히 패스를 잘하는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패스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웠는데 17살이란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패스 정확도였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3번 날렸고, 그리고 기회 창출을 1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은 4번 시도해서 1번밖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드리블을 잘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마이키 무어는 오늘 정말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였냐고요? 후반 1분에 마이키 무어는 자신의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프라인이 있었는데 뒤에서 공을 잡은 마이키 무어는 드리블을 치면서 이렇게 드리블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크마르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감싸고 있는데도 정말 미친 듯한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었고, 여기 지금 브레넌 존슨이 손을 들고 침투하고 있거든요. 브레넌 존슨을 향해서 멋진 전진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이게 마이키 무어가 기록한 키패스 하나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키 무어의 패스를 받은 존슨은요, 슈팅을 때렸는데 수비 맞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존슨의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마이키 무어의 이런 번뜩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경기가 끝난 후에 마이키 무어가 45분에서 65분 사이에 마치 네이마르 같이 보였다라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키 무어의 성장 가능성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17살에 성공한, 이미 성장해서 포텐이 터져버린 선수가 바로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로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야말이 스페인을 유로 2024에서 우승을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야말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야말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0경기 출전해서
4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미친 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선수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만약에 포텐이 터져버리면 정말 막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마이키 무어는 메디슨이 네이마르 같았다 라고 칭찬할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88분이나 경기를 소화하면서 점점 경험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키 무어가 유로파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점점 포텐을 성장시키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레벨이 오른다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브 카드가 부족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키 무어의 역할이 토트넘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말만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야말의 한 70% 정도까지만 성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른 건가요? 여하튼 야말의 반 정도만 성장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마이키 무어가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반응을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무어는 베르너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무어가 훨씬 잘했다, 베르너는 이제 꺼져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무어는 후반 내내 정말 잘했습니다. 무어가 왼쪽에서 선발로 나오기를 바라봅시다, 다른 선수처럼 보였거든요 라면서 왼쪽에서 뛸 때 다른 선수처럼 보일 만큼 잘했다 라고 평가하는 팬이 있었는데, 이 팬의 희망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손흥민이 선발이거든요. 그리고 이 브로 마이키 무어는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저는 너무 흥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무어가 메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토트넘 팬이잖아요. 그래서 그 토트넘 팬의 눈에는 마이키 무어가 메시보다 나아 보였답니다. 그리고 잭 피트 브룩은 무어가 17살에 누니와 얼마나 닮았는지 언급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면서 마이키 무어가 17살에 웨인 눈이 같았다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확실히 마이키 무어가 잘해준다면은 토트넘 입장에선 큰 힘이 될 것이고 토트넘 현지 팬들도 더욱 기뻐할 것인데요. 이렇게 마이키 무어의 성장 소식이 들리자 베르너의 위기 소식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베르너가 운이 나쁘면은 1월달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티모 베르너는 거의 오픈 찬스에서 골을 못 넣었습니다. 이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공격수는 넣을 방법이 3가지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슛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키퍼의 타이밍을 뺏어서 가랑이로 넣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드리블을 치면서 니어 포스트로 슈팅을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베르너의 선택은 키퍼 쪽으로 때리는 것이었는데 슛이 너무 약하면서 그냥 키퍼가 쉽게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베르너는 쉬운 골 장면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너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티모 베르너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다 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베르너가 듣기에는 지금 간담이 서늘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은 아직 11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복이 심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다. 엔제 감독이 이끄는 팀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토트넘은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었다. 뉴캐슬과 갈매기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엉성한 결과를 보여준 토트넘인데, 그런 패배로 토트넘은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도 주말에 승리를 챙기면서 토트넘은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는데 빅4 안의 팀들과 승점 차이가 4점 나는 토트넘이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손흥민을 비롯해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미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다 라면서, 누구인지 알겠죠? 베르너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1월 달에 공격수 이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라면서 베르너가 위험하다고 기사가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에 큰 인상을 남긴 선수 중에 한 명은 존슨인데, 존슨은 메이슨 코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르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된 베르너는 손흥민과 존슨이 보여준 높은 기록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면서 베르너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 감독 해리 레드너브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베르너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 언론 키커에 따르면 1월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토트넘은 그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 1월에 단기 임대 계약을 맺고 이번 시즌에 다시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은 베르너였다. 하지만 베르너는 이번 시즌 9경기에 출전해서 단 1개의 도움만 기록했고, 그리고 베르너는 작년 1월부터 계산을 하면은 23번 경기를 출전했지만 2골만 넣었고 3월 이후에는 골을 넣지 못했다 라면서 베르너가 정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베르너가 1월달에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루문 코멘트하기를, 티모 베르너가 마이키 무어의 발전을 막고 있다. 28세의 베르너에게 토트넘이 무엇을 얻고 기대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게리 네빌은 이미 베르너의 결정력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계속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주급이 16만 5천 파운드로 알려진 베르너는 이번 시즌 9경기 출전해서 17살의 마이키 무어가 경기장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레드넵은 무어가 토트넘에서 매우 유망한 젊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이 무어를 더 선발로 자주 투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베르너가 토트넘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토트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체 육성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티모 베르너가 일단은 높은 주급을 받고 있어서 출전시킬 수밖에 없는데 마이키 무어의 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코멘트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와, 베르너가 이제 17살 마이키 무어에게 밀릴 것 같은 분위기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이키 무어가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베르너가 현재 16만 5천 파운드라는 높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베르너라고 할 수 있는데 2억 8,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받는 돈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있는 베르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르너가 1월 달에 팀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정말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베르너가 뭐 빨리 뛰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수는 골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을 너무 못 넣고 있기 때문에 마이키 무어에게 기회를 주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마이키 무어가 이번 경기에서 네이마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2경기나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파 리그에서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